용산역이고요. 19시 15분에 구례구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시면은 23시 44분에 구례구역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화엄사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금요일에 등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용산역에 왔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 대피소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금요일도 겨우 잡았습니다. 화대종주를 위해 화엄사를 가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고속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남부터미널을 기준으로 마지막 차는 19시 30분 구례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인데 도착 시간은 23시 20분입니다. 입산 가능 시간은 3시니까 터미널에서 좀 쉬시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차를 이용했는데요. 용산역에서 여수로 향하는 19시 15분 무궁화호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동 중에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기차는 소등을 하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는 소등을 해주죠. 기차역에 내려서도 여수행 마지막 차가 떠났기 때문에 구례구 역사는 문을 닫습니다. 쉬거나 정비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택시를 타고 화엄사로 바로 향하십니다. 택시 비용도 터미널에서 화엄사로 가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쉴 수도 있고 택시 비용도 절감할 겸 터미널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화엄사에 도착하시면 화엄사 일주문을 등지고 앞으로 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고 바로 좌측으로 트시면 연기사로 가는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이 길을 자연탐방로라고 하고요. 이곳의 입산 시간은 새벽 3시부터입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1시였으므로 자연탐방로로 가지 않고 연기사 3.9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여러 암저가 나오는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약 55분을 걸어서 등산로 입구에 닿게 됩니다. 연기암 앞에까지 왔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그 3시부터 걸을 수 있다고 한 그 자연 탐방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연기암이고 저희는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등산을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3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네, 현 시간은 1시 50분. 제가 도착한 시간이 2시쯤이었고 입산 가능 시간은 역시 3시여서 1시간을 대기 후에 3시에 종주를 시작했습니다. 종주를 시작하시기 전에 1박 2일 동안 제가 쓸 물품과 먹거리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침낭은 빼셔도 됩니다. 제가 예약한 세석 대피소가 너무 따뜻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세석 대피소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장터목 대피소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간 또는 입고 있는 옷가지를 그대로 덮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대피소에 숙박하실 분들은 국립공원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도고단 고개까지 3.5km 남았고요. 저는 화대종주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노고단 고개를 오르고 반야봉을 경유해서 삼도봉까지 걷는 누적거리 15.2km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힘든 코스는 중제부터 코제에 이르는 약 3km 구간입니다. 코가 닿을 만큼 경사가 심하다고 코제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코제를 올라서 문행기에 이르면 큰일 하나를 해낸 듯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자, 중제 지나서 코제 가는 길에 이렇게 너덜바위 구간이 한번 나와요. 여기 길 잘 찾아가십시오. 우측으로 살짝 꺾어서 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뜻으로 다른 이름이 있죠. 문어미. 여기는 문행기. 물이 넘어가는 고개.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노고단 대피소에서 허기도 면하고 피로도 풀 겸 김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엎드려서 좀 자다가 그리고 가야겠어요. 와, 너무 졸려. 네, 어떡하나. 이거 반야봉 빼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천왕봉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6시 2분에 통과합니다. 야, 반야봉 보이네요. 노고단 고개에서 6시에 주능선에 올라탑니다. 종주를 시작하면 한동안은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돼지령을 지나고 돼지평전에 이르러서 이렇게 전망이 열리는 봉긋한 반야봉이 솟은 전망이 열립니다. 돼지평전에 있는 전망대에 가시면
전라남도의 뾰족한 마루금이 펼쳐집니다. 대지평전을 지나 임걸샘에 닿게 됩니다. 지리산에는 모든 대피소와 한 번씩 나오는 샘에서 식수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온 음료 하나와 생수 500ml 통 하나를 준비해 갔습니다. 음료통 2개로 종주를 충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걸샘의 물맛이 참 좋습니다. 꼭 드셔보시고요. 임걸샘을 지나 오르막을 오르면 임걸령에 닿게 되고 완만했던 길이 점차 가팔라지면서 노루목 삼거리에 닿게 됩니다. 노루목 삼거리에서는 반야봉을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왕복거리 2km이고 시간은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천왕봉까지 20km가 넘게 남았지만 저는 반야봉을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야봉을 가실 때 배낭을 놓고 오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낭을 노루목 삼거리에 놓지 마시고 200m 올라가면 반야봉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놓고 반야봉을 다녀오시면 내려와서 노루목 삼거리까지 가지 않고 반야봉 삼거리에서 바로 삼도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야봉을 오르는 구간은 대부분이 오르막이고 약 300m 이전은 매우 급경사입니다.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반야봉을 오르면은 멀리 천왕봉이 전망됩니다. 천왕봉은 내가 제일 높다고 하고 반야봉은 내가 지리산의 중심이라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재밌게도 천왕봉 옆에도 중봉이 있고 반야봉 옆에도 중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 시간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천왕봉과 반야봉입니다. 반야봉에서도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전라남도의 산너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야봉 삼거리고요. 여기서 이제 삼도봉으로 갑니다. 반야봉에서 내려와 삼도봉으로 향합니다. 삼도봉에서 샌드위치와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삼도봉을 지나면 이제 힘든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20분 쉬었다 갑니다. 이제 화계제로 향하며 화대종주 중에서 힘든 구간을 시작해봅니다. 토끼봉을 오르면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구간은 삼도봉부터 세석 대피소까지 걷는 14.8km 9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가파른 봉우리가 모여있는 구간이므로 쉬는 시간을 적절히 가지시면서 체력 안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계제로 향하면 지리산에서 제일 긴 데크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550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끝도 없을 듯한 계단을 걷다 보면 내려가는 사람도 올라오는 사람도 슬슬 힘든 탄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다가 다 만나는데 왼쪽으로 계단을 내려서면 전라도 반성마을 사람들과 경상도 묵통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터를 열었었다는 화계제에 닿게 됩니다. 반성마을은 뱀사골로 향하는 등산로가 열렸지만 묵통마을은 통제 구간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장이 열렸었다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화계제에서 1.2km 거리에 있는 토끼봉을 오르며 힘든 구간이 시작됩니다. 토끼봉은 이름이 참 귀여운데 봉우리는 토끼의 귀처럼 오똑하게 솟아 있어서 약 40분 동안 가파르게 올라야 합니다. 쉼터로 돼 있는데 해가 많이 들잖아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쉼터가 또 있습니다. 성중 종주를 할 때는 토끼봉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화대 종주에서는 토끼봉보다 배낭의 무게 때문인지 명선봉이 더 힘들었습니다. 명선봉은 토끼봉에서 2.9km 떨어져 있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고도를 높여갑니다. 정상목이나 표식조차 없는 명선봉이지만 이번 종주에서 힘들었던 봉우리로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지금 명성봉 현위치라고 지도에는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연하천 대피소 갔다가 삼각고지 지나고 형제봉 지나서 벽세룡 대피소까지 가보겠습니다. 명선봉에서 내려서면 아기자기한 별장 같은 대피소에서 빵을 하나 먹으며 잠시 쉬어갑니다. 화대종주에는 꿀코스가 2곳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세석대피소에서 연하봉을 오르고 장터목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곳 연하천 대피소에서 형제봉을 오르고 벽소령까지 닿는 구간입니다.
연하천에서 벽소령으로 걷기 시작하자 시작은 예쁜 산책로 같은 길이 나옵니다. 산책로 같잖아요. 네, 벽소령 대피소로 가는 길을 잠깐 전망이 열리는 곳이 있어서 봤는데 와. 룰루랄라 걷다가 오르막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세 삼각고지에 닿습니다. 한 20분 걸었나요? 10분? 삼각고지에서 음정마을로 향하는 하산로가 눈에 밟힙니다. 하산하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벽소령으로 향합니다. 걷다 보면 오르막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형제봉을 오르는 구간입니다. 오르막이 다소 힘겹지만 멋진 바위들도 보고 잠깐씩 열리는 전망도 보면서 어느새 형제봉에 닿습니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벽소령까지 3.6km 약 2시간 꿀코스를 걸어서 벽소령에 도착합니다. 대피소에 도착해서 달달한 빵 하나를 또 먹습니다. 시선은 북쪽 음정마을로 향하는 탈출구에 멈춰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벽소령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마을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 더 앉아있다가는 가기 싫어지니까 가자! 한마디를 외치며 화대종주에서 가장 힘든 평봉, 칠선봉, 영신봉 구간을 오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대종주에는 꿀코스도 있지만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악코스도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나온 토끼봉, 명선봉, 연하천 구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올라야 할 덕평봉, 칠선봉, 영신봉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파르고 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영신봉에서는 정말 악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그나마 덕평봉은 선비샘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로 힘들어도 웃으며 오를 수 있습니다. 덕평봉을 오르다가 쉼터가 나오고 이곳을 지나서 토르의 망치 같은 기암이 나오는데 이곳이 정상입니다. 이 바위 보시면 약간 망치같이 생긴 살짝 내리서면 선비샘에 닿습니다. 선비샘의 물맛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시원하고 물맛이 참 좋습니다. 선비샘에서 살짝 오르막을 오르면 선비샘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에 서면 바람이 시원하고 앞으로 가야 할 봉우리가 전망됩니다. 칠선봉, 영신봉, 촛대봉이 너무 높고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기 앞에 칠선봉 보이고 있습니다. 덕평봉에서 칠성봉까지는 1.5km 약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오르막이 제법 가파르고 힘들었습니다. 경사가 심해요. 나는 진짜 연습 안 하고 왔는데 집니다. 그나저나 이거 언제 가니? 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래서 4시간이구나. 오랜만에 칠선봉에 올라 거대한 바위를 아련하고 이번에는 화대종주에서 제일 힘들고 악코스 중에서도 제일 악봉우리 영신봉을 향해 갑니다. 칠선봉에서 영신봉까지는 1.5km 역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신봉 진짜 크레이지입니다. 와. 영신봉을 오르는 댐비알은 몇 번씩은 쉬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자고 종주를 해서 그런지 가파른 댐비알과 함께 졸음을 쫓느라 이중고를 겪으며 올랐습니다. 지리산 주 능선에는 대략 벽소령 대피소가 중심이지만 풍수지리에 능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천왕봉과 반야봉의 기운이 모이는 영신봉을 지리산의 정신적인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운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석 대피소가 가까워졌다는 벅찬 마음을 만끽하며 영신봉을 내려섭니다. 제가 세석 대피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10분이고 누적거리는 30km가 되는 지점입니다. 세석 대피소에 예약을 하셨다면 오후 7시까지는 대피소에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도착하지 않으시면 대피소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실 겁니다. 물티슈로 세수해도 괜찮나요? 세석 대피소에서 저녁을 먹고 8시가 되기도 전에 정신없이 잠이 들면서 종주의 두 번째 구간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구간은 세석 대피소에서 천왕봉을 오르고 대원사까지 걷는 18.2km 약 10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해서 이른 시간에도 밥을 챙겨 먹고 4시에 촛대봉을 향해 출발하며 화대종주의 세 번째 구간을 시작합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촛대봉은 700m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촛대봉에서 일출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피소에서 좀 더 쉬시다가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름이 많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출을 포기하고 연화봉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연화봉에 가기 전에 트랭글에서 삼신봉 도착 알림을 받게 됩니다. 삼신봉에 도착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삼신봉에 있는 바위에 올라 전망을 꼭 보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신봉에서 내려와서 능선을 걷다 보면 연화성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닿게 됩니다. 새벽녘이라 이른 아침이라 안개 낀 모습이 그야말로 연화성경이었습니다. 능선 아래로는 골짜기 깊숙이 운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망망대해가 열린 실루엣은 정말 선경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길을 걸어서 부드러운 봉우리인 연화봉을 오르고 금세 장터목에 닿습니다. 장터목. 언제 와도 반가운 식수를 장터목 보충하고 대피소에서 정비를 마친 후에 내륙의 최고봉 천왕봉을 오릅니다. 장터목에서 제석봉을 오르는 길에 돌로 짜여진 계단의 단차가 무척 심합니다. 그리고 가파릅니다. 단차가 좀 낮은 곳을 찾아가며 천천히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1808m 제석봉을 오르고 새로 놓은 데크 계단을 맞이하면 여기서부터 500m만 오르면 천왕봉입니다. 데크 계단을 오르기 전에 오른쪽에 배트맨 바위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배트맨 바위 보고 가시고요. 데크 계단 가파르고요. 데크 계단 바로 옆에 요 배트맨 바위 500m 남았고요. 데크 계단을 다 오르면 통천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천문을 지나 가파른 바위길과 계단을 오르면 고대하던 천왕봉입니다. 누적거리 35.1km, 누적시간 19시간, 오전 7시 20분에 정상에 도착합니다.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깝게 맞닿은 천왕봉, 이곳에 서면 더 이상 우러를 산이 없습니다. 연화성경에서 봤던 산기슭을 덮은 운해는 아직도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치방못 대피소 동쪽에 있는 중봉을 바라보며 인적이 드문 길로 들어섭니다. 천왕봉에서 삼장분소까지 가는 13.7km, 약 6시간이 소요되는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길이 내리막길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중봉을 오르고 써리봉을 오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왕봉에서 시방목 대피소까지는 4.1km고 약 2시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방목 대피소에서 이번 종주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대원사로 향하는 길에 동부능선 최고의 명소가 있으니 이른바 무제치기 폭포입니다. 자, 저 데크 계단을 쭉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자, 여기 좌측에다 보시면은 무제치기 폭포 84m라고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웅장한 기운을 내뿜는 무제치기 폭포에 닿게 됩니다. 가뭄에도 멋진 풍광을 보여주는 무제치기 폭포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폭포를 보고 대원사로 향하는데 슬슬 오르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바위 약간 악어 같기도 하고. 하산길의 최대의 복병 장당봉을 오르는 길입니다. 너덜 구간이 나오고 데크 계단이 반복되며 돌계단을 올라야 장당봉에 닿게 되고 장당봉을 내려서면서 대원사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대원사 일주문을 지나고 도로를 걸어서 삼장분소가 있는 주차장에 닿습니다. 그 종주하다가 70세 되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네, 어르신께서 성중 종주를 하시는데 세석 대피소에서 1박 하시면서 종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종주했으면 좋겠다. 세석에서 10시간 만에 시외버스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냈습니다. 여기 원지 버스 정류소고요. 여기서 표를 끊으시고 이쪽에 표가 있거든요.